토트넘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오른 다이어에게 진지한 관심을 표하는 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는 이런 소식을 듣고 매우 고무되었으며 드디어 후보로 전락한 토트넘을 벗어나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결국 다이어는 최종적으로 크게 좌절하는 국면이 되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 관련한 폭탄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현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이어는 A매치 기간이 되면서 더욱 기분이 한껏 나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 자신 주변 일 때문에 기분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일찌감치 제외된 다이어는 허탈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메디슨도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은 물론이고 토트넘에서조차 철저하게 외면당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토트넘 자체는 분위기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기에 자신의 고립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는 최근 자신을 원하는 팀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팀은 B클럽이라서 그런 곳에서 뛰게 되면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이어는 실제 유로 2024 잉글랜드 대표팀 주전으로 뛰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친정팀인 포르투갈의 스포르팅은 다이어에 대해 진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포르팅은 토트넘으로 간 다이어에 대해서 예전 유니폼을 보내줄 정도로 애정이 있었고 다이어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라면서 유스 시절을 보내기도 한 스포르팅에서 이적 제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현재 원하기만 한다면 스포르팅과 이적 협상을 꾸릴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이어는 스포르팅보다는 훨씬 더 큰 빅리그로 이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이어는 실제 이적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 레비 회장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다이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상의도 하지 않고 곧바로 회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350경기를 소화했고 리더십 그룹에 몇 년간 속해 있었는데 이렇게 초반에 대거 명단에서 제외되는 대우는 부당하다며 이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에서는 다이어를 기꺼이 이적하려 해도 다이어가 하위 팀들은 모두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본머스를 비롯해 베식타스 등에서도 관심이 있었으나 다이어 본인이 거절했고 토트넘은 이에 당황스러워했지만 다이어는 오로지 B클럽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주장 요리스도 리그왕에서 주장을 보장했지만 주제 파악이 안되며 떠나지 않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다이어는 바이에른 뮌헨에 자신이 역오퍼를 낸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케인이 다이어를 추천했다는 루머도 돌았지만 실제 다이어가 역오퍼를 했다는 것이죠. 이는 케인을 이용한 인맥을 살린 지인 회사에 취업하려는 형태가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뮌헨 수뇌부는 전혀 다이어를 영입할 생각이 없었고 김민재를 영입한 뒤였습니다. 현재 김민재는 뮌헨에서 경기당 171회 패스라는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고 기록까지 내고 있으며 리그 베스트 11에 꾸준히 거론되는 등 사실상 다이어가 낄 자리가 전혀 없는 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와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라고 최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포스테코 감독은 애초에 실력이 안 되는 다이어가 왜 주전인지 의문을 가졌을 게 분명하며 지난 시즌 토트넘이 8위로 내려앉을 때 수비 불안을 가장 많이 야기한 것이 바로 다이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어가 기대하면서 기분 좋은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선 다이어는 자신이 B클럽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바이에른 뮌헨과의 링크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독일 빌트지에서 뮌헨의 센터백을 추가 영입 시 3명 중 1명으로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가 고려되었다 하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다이어는 한껏 들뜬 채로 벤치에 앉아서도 기분이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토트넘 훈련장에서도 예전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등 이적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선수들과 활기차게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나서는 등 고무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다이어가 여유가 넘쳐 보이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무리뉴 때문입니다. 무리뉴 감독은 다이어 영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온 것입니다. 무리뉴는 AS 로마의 감독이자 다이어의 스승으로 둘의 관계는 토트넘 시절 매우 끈끈했습니다. 무리뉴는 다이어의 면담에서 다이어의 플레이에 대해 칭찬했고 그를 아끼는 듯 했습니다. 무리뉴는 나를 선수로서 좋아하고 그러니까 계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다이어는 무리뉴 시절 다시 3년 재계약을 하는 등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분명하기도 했으며 이때부터 다이어의 팀 내 영향력은 급상승했고 리더십 그룹에 속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과 케인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손흥민 역시 그의 애제자이긴 했습니다만 많은 이들은 이때 다이어를 오히려 중용한 것이 토트넘의 큰 악재가 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뉴는 다이어의 수비가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손흥민 케인 콤비로 인해서 팀이 꽤나 잘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비 불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자신이 아끼는 애제자이기 때문에 그의 실수를 여러 번 눈 감고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이어가 경기 중 급한 용변으로 화장실을 가자 무리뉴는 다이어를 잡으러 화장실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리스본 시절부터 눈여겨봤던 다이어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무리뉴가 다이어에 대해서 향수를 느꼈고 AS 로마의 센터백 영입 의사가 나온 것이고, 그것도 다이어가 AS 로마로 영입이 된다면 붙박이 주전으로 하겠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AS 로마의 센터백들이 시원찮았으므로 무리뉴는 다이어의 향수에 사로잡힌 겁니다. 다이어는 이에 AS 로마 정도라면 그래도 갈만한 B클럽 수준이라고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는 이적 시점은 다가오는 1월로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공백기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에도 그리 지장이 없는 기간이기도 하죠. 또한 토트넘 측에서도 AS 로마라면 다른 팀보다 좀 더 이적료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전 감독인 무리뉴가 직접 원한 선수이기에 이적 과정도 부드러울 것입니다. 결국 그 가운데 다이어는 최근 들어 다양한 활동을 선보이며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비추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다이어에게 이러한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축구 관계자들은 무리뉴 감독이 현재 다소 밸런스를 잃어 마음이 급해졌다고 지적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부임 첫 시즌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며 로마의 무관을 끊었고, 도심에는 무리뉴의 벽화가 새겨지는 등 영웅 대접을 받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리그 순위도 6위권으로 지난 두 시즌에서는 그다지 나쁜 수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의 로마는 갑자기 성적이 곤두박질 치며 10위로 내려앉아버렸습니다. 게다가 시즌 초반엔 16위에 머무는 등 무리뉴 커리어 사상 최악의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현지에서는 무리뉴에 대한 경질 여론이 파다하며 실제 경질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뉴는 쫓기는 마음에 부진한 센터백을 보완해줄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를 1순위로 거론한 겁니다. 하지만 축구 관계자들은 무리뉴가 어김없이 무리뉴 3년차의 징크스가 발생한 상황이며 그 가운데 이성을 잃고 단순히 과거의 향수로 다이어를 거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최근 스탯과 성적을 냉철하게 파악한다면 영입 대상으로는 부적격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로마의 수뇌부는 이미 무리뉴의 후임을 정해놓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한지 플릭 독일 대표팀이 유력 차기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무리뉴는 9에서 12라운드 사이에 연패를 기록하면 경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이어 얘기는 애초에 공중분해되어 이적은 없는 얘기가 돼버릴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다이어의 로마 영입도 어디까지나 무리뉴 감독이 버텨줘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주장체제인 토트넘에서는 더욱 자신의 공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사상 최고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손흥민의 위상은 한없이 치솟고 있는데요. 다이어의 반대 체제를 마련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이어를 중용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감독 역사상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감독상을 2달 연속 받게 되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도 3회를 수상하긴 했지만 2달 연속 이상을 받는 감독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며,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감독상을 연속으로 2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 자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거의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동시에 이번 달 선수상을 받으면서 분위기는 더욱 급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전 주장단을 해체하고 라커룸 분위기를 바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다이어는 그저 방출의 대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팀에서 자리할 공간은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이어는 최근 자신을 원하는 팀이 많다며 고무되었으나 여러가지 여건상 고립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래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